식사량을 줄여야 혈당이 안정된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밥을 덜 먹는 것보다 언제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량에만 신경을 쓰세요. 밥 한 그릇을 반 그릇으로 줄이고 반찬도 적게 드시고요. 그런데 막상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먹는 순서를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밥을 첫 숟가락에 넣으면 탄수화물이 급격히 들어와서 몸이 놀라죠.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보내면 몸이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 하나만 알아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식후 졸림이나 손발 저림 같은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뇨로 10년 넘게 힘들어하던 분들이 왜 단 15분 습관으로 인생이 달라졌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방법이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단지 순서와 타이밍만 조금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식단표를 짜거나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대사와 식생활의 관계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식후에 졸리고 어떤 분은 멀쩡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용인에 사는 박정수 8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6년 동안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저녁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들기도 어려우셨죠. 운동을 늘리고 약도 조절해 봤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어서 외식조차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우연히 산 무가당 두유 한 팩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실 그냥 목이 말라서 산 거였는데 점심 먹기 15분 전쯤 마시고 나서 평소처럼 식사를 했더니 그날은 이상하게 졸림이 덜하더라고요. 박정수님도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틀, 사흘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실천해 보니까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밤잠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6년 동안 매일 괴롭혔던 그 증상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박정수님은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한 개를 식사 15분 전에 챙기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반신반의하면서 해보셨는데 2달째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식후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일이 거의 없어졌고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3달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6년 만에 친구분들과 외식을 다시 즐기게 되신 겁니다. 예전엔 밖에서 식사하면 졸려서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식전 루틴만 지키면 어디서든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됐거든요. 박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요.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두유 한 팩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후 불편함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바로 밥부터 먹어야 든든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밥이 주식이라고 배워서 자연스럽게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밥부터 먹으면 탄수화물이 급격히 들어와서 혈당 반응이 폭등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느라 급하게 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반응 폭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수 82세님도 평생 밥을 먼저 드셨는데 식후 졸림이 정말 심하셨어요. 그런데 무가당 두유와 달걀을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니까 그 졸림이 눈에 띄게 완화됐거든요. 이분은 지금도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 음료나 달걀 한 개로 몸을 미리 준비시키는 습관을 지키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에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반드시 15분 전에 해주셔야 몸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 속도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천천히 먹으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반응이 30% 정도 낮게 나타났어요. 박정수님도 처음엔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으며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면서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고 전체적인 안정감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씩 마시면서 호흡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다만 식전 루틴을 믿고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사라지니까 적당량은 지켜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식사 속도를 의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유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한 그룹이 일반 두유를 마신 그룹보다 훨씬 안정된 혈당 반응을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박정수님도 처음엔 맛있는 달콤한 두유를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성분표를 자세히 보고 당류가 0인 제품으로 바꾸신 후에야 안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분표를 볼 때는 첫 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대부분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두유 정말 무가당 맞으신가요? 네 번째는 달걀에 대한 오래된 편견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하지만 완숙 달걀 한 개 정도는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수님도 무가당 두유에 완숙 달걀을 추가하신 후부터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달걀을 드실 때는 소금 없이 깔끔하게 삶은 완숙 한 개를 식전 15분에 드시면 됩니다. 마요네즈나 소금 같은 첨가물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아직도 달걀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기록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단한 체감 기록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건강관리 실천 지속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박정수님도 처음엔 복잡한 기록지를 쓰려다가 포기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별점으로 졸림 정도만 표시하면서 자신만의 최적 조합을 찾아가셨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사 전후에 느끼는 몸의 상태를 별 5개 기준으로 기록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 후 몸의 신호를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셨나요? 이제 이런 원리들을 우리 일상 루틴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긴 공복 상태 후에 처음으로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몸의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침 루틴을 제대로 만들어두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져요. 기상 후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로 하루의 첫 번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 변화 속도가 급격해진다는 겁니다. 커피는 식사를 마친 후로 미뤄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 알람을 평소보다 15분 일찍 맞춰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식전 루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편인가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외출이 많으신 분들은 점심때 이 루틴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하지만 조금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무가당 두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나온 제품을 선택하시면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달걀은 집에서 미리 삶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점심시간 15분 전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드시고 나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도 휴게실이나 개인 자리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점심 전에 잠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저녁 시간대는 하루 중 혈당 반응이 가장 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식전 루틴을 지켜주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이나 간식을 되도록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식사를 마치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해주셔도 혈당 반응이 많이 완화돼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성분표를 제대로 읽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심하시는데 정확한 당류 함량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명 첫 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시고 무가당 표기가 있어도 영양성분표에서 당류가 0에서 1g 이하인 제품만 선택하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무가당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단맛이 나는 게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건 정말 심심한 맛이 나는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즐겨 드시는 제품의 당류 함량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혼자 하다 보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니까 격려와 응원이 더 중요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올려서 서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유 한 팩과 달걀 하나의 소소한 사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만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키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1팩과 완숙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밥을 반 그릇만 먹고 반찬도 적게 먹으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먹는 순서를 바꿀 때 시작됩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식사 전에 몸을 준비시키고 단백질을 먼저 보내서 급격한 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주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된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졸림이 반복되면서 낮 시간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밤잠의 질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손발 저림 같은 불편한 증상들도 계속 지속되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음식을 드셔도 식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 동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박정수 82세님처럼 16년 만에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지금 냉장고에 가셔서 달걀 2개를 삶아 두시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1팩을 넣어 보세요. 내일 점심때부터 식전 15분 루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실 건데 단 3일이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기록 수첩에 별 5개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박정수 님도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루 한 번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해요. 외식할 때나 바쁠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충분해요.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조리법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어요. 3주간의 상세한 실천 기록표와 외식할 때도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대처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여행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든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